네, 앞서 대한민국 대표팀 월드컵 출정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브라질 월드컵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축구와 시즌3에서도 월드컵 관련 소식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월드컵 엔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다고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 저희가 지금 녹화 도중에 전해졌는데 이번에 홍명보 후에 승선한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낙마를 하고 그 자리를 이제 박주호 선수가 메우기로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그 박주호 선수가 사실 월드컵 엔트리가 발표됐을 때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실밥을 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개인 훈련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진수 선수가 워낙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선발 명단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려왔었는데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정말 아쉽게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제 워낙 어린 선수다 보니까 분명히 월드컵에 대한 또 기회가 더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응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박주호 선수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제 극적으로 월드컵에 합류를 하면서 자신의 좀 기량을 보여줄 만한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이 금요일인데 녹화를 목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고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최 PD가 하루 만에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대상포진까지 걸리면서 정말 병마와 싸우면서 부상통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이 전에 미리 녹화를 하면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대상포진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하루 전날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뭐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을 포함해서 이제 32개의 나라가 이제 지역 예선전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행 티켓을 거머쥐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좀 주목해볼 나라 또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 한국이요. 일단은 남미에서 펼쳐지는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미 팀들을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콜롬비아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하면은 팔카우 선수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팔카우 선수가 장기 부상이었지만은 팔카우 선수의 무게감을 고려해서 그 이제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단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팔카우 선수가 뛰지 못한다 할지라도 콜롬비아는 뛰어난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팀의 에이스인 로드리게스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수에서 타이트하게 완벽하게 이제 전력이 좀 갖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는 콜롬비아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루과이를 꼽고 싶은데요. 우루과이. 손영주 위원하고 약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남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분명 이제 남미 팀들이 좀 선전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우루과이가 가장 좀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그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가 부상 중이긴 하지만 그 월드컵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아레스 선수가 거의 인간계에서 신계로 가는 단계잖아요. 그 본인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자기가 확실히 이제 호날두와 메시만큼의 능력을 지닌 선수다라는 그런 좀 진가를 보여주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항상 그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신계의 선수 2명,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제 신계에 근접한 인간계 최고의 선수 3명을 얘기합니다. 이게 루이스 수아레스, 라다말 팔카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출신이지만 스페인 대표팀에 귀한 디에고 코스타. 이 3명의 선수들이 다 지금 부상입니다. 근데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 월드컵 본선에서 얼마만큼 활약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량이 좋고 몸값이 아주 뛰어나신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에서 모여서 이제 겨루는 대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자리, 즉 월드컵 대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눈물을 머금은 선수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월드컵이 야속한 선수 베스트 3. 먼저 3위부터 알아볼 텐데요. 어느 분이? 송 의원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라이언 긱스라든가 예전에는 뭐 세브첸코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월드컵에 못 나가면서 이야기가 상당했죠. 최근에는 이제 가레스 베일이라든가 질라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국내 대표팀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팀 월드컵에 거의 차출될 뻔하다가 아쉽게 탈락한 선수들 3위 바로 FC 서울의
김용대 골키퍼입니다. 네. 제가 이거는 우리 조작가한테 강력히 건의를 했어요. 네. 김용대 선수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2002 월드컵에서 이제 그 뛰었던 김병지 선수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그 좀 숨은 비화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당시 이제 김용대 선수가 마지막까지 엔트리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떨어지고 최은성 선수가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당시에 김용대 선수가 항상 숙소에서 선배들의 아이스크림 심부름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그 호텔 로비에서 히딩크 감독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코치진과 함께 이제 그 카드 놀이를 하면서 이제 카드 놀이를 해봤자 뭐 1달러 뭐 이런 뭐 정말 가벼운 놀이를 하면서 누가 호텔 밖에 드나드냐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데 김용대 선수가 아이스크림을 큰 봉다리에 넣고 그 슬리퍼를 신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몸 관리를 왜 저렇게 하냐 저 아이스크림을 밤새 혼자 먹는 거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막판에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선배들의 심부름이었는데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3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사실 김용대 골키퍼가 그 이후부터 대표팀과 인연이 서서히 더 멀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용대 골키퍼는 아쉬움이 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훈재 선수와도 많이 좀 그건 이제 김병지 골키퍼와 이훈재 골키퍼 얘기인데 사실 이훈재 골키퍼가 94 미국 월드컵 때는 막내 골키퍼였고요. 그리고 이제 98 월드컵 때는 김병지 골키퍼가 대단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히딩크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2002 한일 월드컵 때는 누가 주전이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김병지 골키퍼가 평가전에서 골문을 비우고 드리블을 하다가 굉장히 낙인이 찍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폴란드하고 경기 바로 직전까지도 히딩크 감독이 결정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병지 골키퍼로 가냐 이훈재 골키퍼로 가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칭 스태프들이 안정감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훈재를 한번 쓰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이훈재 골키퍼가 선발 명단에 들어왔다고요. 사실은 김병지 골키퍼는 자신이 선발 명단에 들어올 줄 알고 가족들을 다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훈재 골키퍼는 부르지를 않았고요.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훈재 골키퍼가 재빠르게 또 가족들한테 빨리 경기 보러 오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술 먹다가 내가 해준 얘기를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아니 같은 방송에서 이래 상도적으로 어겨도 되는 건가요? 술 먹다가 당신이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와 이런 식으로 제 녹취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항상 이슈 메이커지 않습니까? 둘의 논란은 둘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방송에서 하면 말을 안 하는데 내 앞에서 그 얘기를 내가 하는 얘기를 항상 받아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의 선수들의 좀 스토리를 좀 잘 재밌게 들어본 시간이었는데 그렇다면 바로 2위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월드컵이 야속해 베스트 3의 2위 선수 김현애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후에는 뭐 명예회복을 했지만 정말 아쉬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2위는 바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황선홍 선수입니다. 황선홍 선수? 왜요? 사실은 뭐 황선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 큰 족적을 남긴 스트라이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속하게도 월드컵에 출전 못한 선수의 2위까지 올라가기는 좀 그렇지만은 98 프랑스 월드컵 직전에 너무나 아쉽게도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차범근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 당시였는데 평가전에서 황선홍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십자 그거 맞나요? 바로 직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98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또 황선홍 감독도 굉장히 좀 아쉬워했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라이커 황선홍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대다수가 그 얘기를 해요. 94 미국 월드컵 당시에 독일전. 왜냐면은 그 전에 수많은 득점 찬스를 놓치고 독일전에서 골을 넣은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분노의 세레머니라고 하죠. 이런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황선홍 감독의 그 월드컵에서 나타나는 성적이자 기분이자 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이자 이런 걸 다 나타내고 한국 대표팀의 상황도 다 잘 나타내는 세레머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쉬움이 있었던 미국 월드컵 다음에 98 월드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부상을 당하면서 십자파열이 그러면서 이제 출전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야속해라고 하면서 이 선수가 이제 이후에 명예회복 2002 월드컵 때 했지만 단 그 한순간 대회로 임팩트를 따져봤을 때 아쉬움을 따져봤을 때는 단연 1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당시에는 황선홍 이제 선수가
국내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날이 이제 출정식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한 다음에 그 몸을 이끌고 프랑스 현지까지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벤치에서 모든 경기를 지켜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뛸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제 버티면서 조금이라도 뛰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이제 국내 많은 언론에서도 황선홍이 뛰느냐 못 뛰느냐 네. 또 많은 팬들은 제발 조금이라도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굉장히 좀 간절함이 많았기 때문에 네. 월드컵 야속해 스타 2위에 선정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황선홍 하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수 시절에 뛰었던 거를 떠오르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단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대단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8 프랑스 월드컵 때 하더라도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한 명 더 있었죠. 최영수. 근데 황선홍 감독의 무게감은 훨씬 더 컸다고 봐요. 역시 황선홍 선수가 공격 쪽에서는 정말 군계 일학이었거든요. 네. 그런 선수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못 나가게 됐으니까 당시에 뭐 대표팀이라든가 차범근 감독이라든가 그리고 국민들의 아쉬움은 대단히 컸다고 보면 네. 되겠죠. 거의 무슨 할아버지가 일사후퇴 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아, 정말 황선홍 선수에게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예, 잘 들었고요. 뭐 이렇게 선수로서의 좀 인연은 월드컵과의 인연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감독으로서 포항에서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앞으로 월드컵으로서 뭐 감독으로서도 좀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네. 지금 그 프로팀에서 보여주는 그 성적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차기 또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논한다면 단연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이 야속해 이번에는 마지막 한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1위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네, 제가 또 발표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여기서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1위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발표하세요. 월드컵이 야속해 1위는 바로 이동국 선수입니다. 아, 네. 이동국 선수 정말 월드컵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참 비운의 스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동국 선수가 사실은 월드컵에서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네.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향후 10년 이상은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 제목이다. 네. 그리고 프로축구에서는 충분히 그 능력을 보여줬지만 네. 대표팀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이 지휘봉 잡았었던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네. 히딩크 감독이 주축 선수들의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자 네. 일단 제재를 좀 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홍명보 현 감독도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대표팀에 가지 못했죠. 네. 안정환 선수도 그랬고. 그렇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동국 선수가 본보기성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고 말았어요. 네. 그때부터 이동국 선수의 월드컵 불운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06년 월드컵 당시에는 최고의 몸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월드컵에 가서 좀 일을 낼 것이라는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이동국 선수 역시 본인도 굉장히 좀 뭔가 각오가 남달랐는데 그 월드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그 프로 K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근데 부상이었죠. 큰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2006년 월드컵 당시에 이제 그 동료들은 독일에서 이제 월드컵을 나섰는데 혼자 이제 그 독일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동료들의 경기를 그 관중석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까운 좀 모습을 남겼었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월드컵 엔트리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선수에게 좀 여러 조건들이 모두 완벽하게 좀 일치됐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무대가 월드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월드컵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동료 선수들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